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최우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소변을 야간에 이제 보러 자꾸 깨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되셨죠? 언제부터 그러세요? 그러니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요. 옛날에는 밤에 푹 자니까 소변을 한 번 둘 때 있고 한 번도 안 누고 그랬었는데 네네. 요즘 따라 그렇게 자주 마렵고 잠도 안 오고 그냥 불면증처럼 그렇게 네네. 생겨서 어떻게 한약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비뇨기과를 가야 되는지요? 아, 어머니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아니 먼저 갔었어요. 지금 요 비뇨기과. 소변 보시는 것 때문에 병원을 가보신 건가요? 예, 그래갖고 초음파 찍고 뭐 약 주고 그래갖고 뭐 2만 5천 원인가 그렇게 들더라고요. 네. 한 번 가니까. 진단명이 혹시 있던가요? 뭐 방광염이라거나 아니면 뭐 소변 요도염이라거나 다른 뭐 진단명이 있었나요? 있었는 것 같은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아, 네네. 예. 근데 약을 드셔도 비슷하신 상태고요. 아니 약을 먹으니까 한동안 괜찮아서 네네. 나았나 보다 하고 안 갔더니 요즘 또 그래서 아, 네. 아, 가야 되는데 이거 안 가져요. 그래도. 아, 네. 몸이 어머니 비싸니까. 소변 증상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나이 드시면 이제 방광이 좀 예민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요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계속 들게 되고요. 예.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계속 누적되면 방광이 갈수록 예민해져서 증상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제 비뇨기과에서 약을 타서 드시면 증상은 좀 개선이 되는데 조금 괜찮다고 해서 치료를 멈추실 것이 아니고 계속 조금 더 병원 약을 타서 드시던지 아니면 한의원에서도 한약으로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소변이나 그런 소변 배출을 잘 해주고 방광에 예민한 거를 좀 감소시켜주는 그런 한약 치료도 할 수 있으니까 근처에 한의원 가셔가지고 좀 치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버님. 제가 아버님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아버님께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낮에는 낮잠을 좀 주무시나요? 아, 지금 약을 먹고 있는 동안에는 낮잠을 안 잡니다. 이제 잠을 갖다가 그 약을 복용을 하고 있으니까 한 7, 8시간을 자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낮에 잠은 잘 안 오죠. 어쩌다 올 때가 있긴 있는데 잠을 좀 못 자는 날이요. 예. 그리고 그런 날 빼고서는 지금 약으로 해서 그렇게 먹고 약을 갖다가 안 먹으면은 1시간 자기도 힘들어요. 잘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요 약을 안 드시면 1시간 정도 주무시는 것도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주무시는 수면제를 복용하신 이후에도 중간중간에 자꾸 깨시는지요? 아, 잠약 먹고 한 4-5시간 지나면은 깨요. 예. 패드가 깨지더라고요. 제가 한 11시 반, 12시면 잠을 자거든요. 예, 마지막으로 아버님의 체중 그리고 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예, 키는 1m 68이고요. 예. 체중은 지금 67kg. 67kg. 네, 68kg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지금 신경안정제 드시는 약 말고 다른 약은 드시는 건 없으시고요? 아, 비뇨기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 약을 드시고 계세요? 예, 그게 소변이 급하게 마려운 증상 때문에요. 예. 전립선 그런 건 아닌데, 예. 그게 신경과민이라고 그러나, 그걸 좀 신경을 약간 둔하게 해줘야, 소변도 밤에 덜 만들어지게끔 하는 그런 약을 갖다가 이거 전립선 약은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죠. 제가 아버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아버님께서
이 택시 운전 일을 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문제는 우리 몸이 병에 걸려서 불면증이 걸린 게 아니라 아버님께서 일주일마다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네. 밤에 운전하다가 졸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각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면서 나의 네. 몸이 이 환경에 적응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불면증이 생겼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낮과 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바뀌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잠을 일부러 우리의 몸이 그렇게 세팅이 돼서 잠을 안 오게끔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버님께서 원래 그런 불면증을 지닌 상황이 된 것보다는 아버님의 몸이 아버님의 직업에 적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네. 상황이 뭐 5년, 뭐 10년 이런 상태로 반복이 되다가 이제 그런 한 환경이 10여 개선이 됐다면 많이 좋아지실 수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 이상 너무 오랫동안 반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러한 패턴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몸이 거기에 완벽하게 적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운전을 마치신, 그러니까 2년 전부터 택시 운전을 안 하신다고 하시지만 몸은 아직도 그걸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수면이 되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예. 잠을 못 잡니다. 몸은 거기에 지금요. 적응이 아직도 돼 있는 거죠. 예. 일부러 약을 안 먹어보면은 피곤해서 못 견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예, 이 지금 아버님의 연세에서 그리고 이제까지 직업을 누적해온 그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말끔하게 고치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수면 유도제, 신경 안정제를 계속 똑같은 양을 복용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데 알지만은- 신경 안정제는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가급적 끊으면 가장 좋겠지만 끊을 수는 없고요. 끊게 되면 네. 아버님이 워낙에 지금 고생하시니까 끊을 수는 없고 신경 안정제의 복용량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안정제를 줄이시면 아버님의 수면 패턴이 그만큼 힘들어지시잖아요. 그렇게 수면 패턴이 힘든 상황이 야기되는 거를 한약으로서 좀 더 네. 그거를 이제 보충적으로 개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추가적인 거는 이제 최 원장님 통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네. 네, 최우석 원장님도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네. 아버님 그 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하셨죠? 네. 네, 그 수면제라는 게 원래는 이제 단기적인 스트레스나 불면증 상황에서 복용을 하는 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오랜 기간 약을 드신 게 지금 문제가 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약이 점점 몸에 적응이 되다 보면 약을 안 드시면 완전히 잠이 안 오는 상황까지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운전을 안 하고 지금은 그냥 쉬고 있으면서 그냥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도 이 약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네네. 그래서 그 약을 복용하신 기간이 굉장히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 다시 약을 끊고 생활을 지속하시는 게 방법인데 그거를 적응하시는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씩 수면 습관이나 아니면 수면을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안내를 해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네. 좀 지켜가지고 조금씩 네. 개선을 한 번에 확 좋아지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그렇겠죠. 개선해서 이렇게 조금씩 약을 줄여 나가고 약을 최종적으로 이제 최소화해서 드실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그 네.
버릇을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네. 네, 원장님 그렇다면 우리 아버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현대인들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수면 위생법을 좀 지켜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면 위생법이라고 하면요. 이제 아침 기상 시간을 좀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몸이 청결을 유지하듯이 이제 뭔가 몸의 건강을 버릇처럼 이렇게 들여서 이제 청결하게 유지하듯이 수면의 환경이나 그런 상황도 깨끗하게, 그러니까 수면하기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걸 이제 수면위생법이라고 하는데요. 수면위생법은 이제 아침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낮잠을 줄이셔야 됩니다. 약을 안 드시고 밤에 못 주무셔서 낮잠이 오더라도 처음에는 그거를 참고 좀 버텨주셔야 밤에 수면이 조금 더 나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침대에 누워 계셔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을 위해서는 좀 피곤하시더라도 잠이 안 올 때는 버텨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졸릴 때만 침대에서 수면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잠을 자는데 강박이 생겨서 애를 쓰게 되면 어떤 강박증이나 스트레스 상황이 더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부담 갖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주의하실 점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한두 시간 이전에 이제 주무시기 얼마 안 남기고 운동을 하시게 되면 몸이 좀 항진 상태가 되면서 잠을 방해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되 저녁 시간 이후로는 피해 주시고 아침이나 낮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드시고 계신 수면제나 안정제들 뭐 이런 것들도 점점 줄여나가는 게 좋고, 장기간 복용하신 분들은 이제 한 번에 확 끊기보다는 전문가인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분들하고 상담하시고 천천히 줄여가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술, 담배나 카페인 같은 다른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약물들도 수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끊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아버님 상담 도와드릴 최성근 원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암 판정까지는 아니신 거죠? 안에 이제 암이 되는 걸로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위암 초기 증상이 위암 1기나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러면 수술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 못 들으셨나요? 네? 수술이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금 계신 건가요? 근데 그 병원에 원주 기독교 병원에 예약을 했더니요. 네. 그 레이저로다 어떻게 해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직 그 시술은 받지는 않으신 거고요? 예. 네. 일단 그 시술을 먼저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한약은 먹지 말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일단은 어차피 시술 예약을 잡으셨잖아요. 네. 시술 예약을 잡으셨기 때문에 그 수술 또는 시술을 먼저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소화기 증상 또는 암 자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 기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술이시든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는 그 아버님 상담해 드리는 아버님의 기력적 부분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보충해주는 한약,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그런 수술 또는 시술에 잡히셨다면 먼저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병원의 치료가 끝난 다음에 몸을 조리하거나 이 부분에서 면역력을 높일 때 한약을 복용하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아버님의 증상에 따라서 어떤지 확인을 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화만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가까운 한의원에 같이 내원을 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디서 찾아보고 위암에 좋다더라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최예원 원장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또 큰 수술을 우선 5년 전에 하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네, 간에 물혹이라고 하셨나요? 간에, 예. 네, 간에 물혹이 있어서 그거를 떼내는.
네. 예, 머리에 좌뇌 쪽에. 예. 아, 좌뇌. 죄송합니다. 네. 좌뇌 네. 뇌수술을 하신 거네요. 네, 물혹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우측 편마비가 오셨었고요. 네네. 네. 지금은 재활을 꾸준히 하셔서 현재는 이제 오른쪽을 잘 쓰실 수 있고요. 네. 네. 걸음이 걷는 게 조금 불편한데 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생활하는 도중에 이제 통증이 늘 있습니다. 통증이 좌측에만 있으신가요? 아니. 통증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죄송해요. 통증 우측 편마비라고 하셨죠? 통증은 네네. 우측이에요. 네. 네, 그래서 현재는 계속 진통제를 드시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네. 네. 진통제인지 선생님. 네. 진통제인지 그건 제가 지금 약은 잘 진통제는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네, 네. 약을 하루에 3번 먹고 있어요. 아, 네, 3번 드시는 중이고요. 네. 네, 통증이 어떤 네네. 이게 콕콕 찌르는 통증도 있고 저리는 통증도 있고 처음에는 늘 있는 통증은 시려요. 아, 시린 통증이군요. 계속 네. 시리다가 이제 약 먹는 시간을 놓치면 네. 이제 이게 마비 증상이 와서 이 감각이 거의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약을 아차 싶어서 보면 약 시간이 지났거나 네. 뭐 안 먹었거나 하면 견딜 수 없어요. 그러시구나. 내 발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구나. 우선은 이제 다리 쪽으로 시리신 거죠? 일단 지금은 이제 제일 많이 불편한 건 오른쪽 다리, 발바닥이 제일 심해요. 발이. 발바닥이 제일 심하시고 몸 네, 가운데에서 발바닥이. 멀수록 더 심하시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린 통증이고 약발이 떨어지면 거의 감각이 마비 정도로 올 네네. 느낌으로 그렇게 심하시고 혹시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0 조금 넘고요. 네. 60kg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적정한 몸무게신 것 같고요. 네. 지금 드시는 약은 아까 말한 다리 통증 시린감 때문에 드시는 약 외에 혹시 뭐 당뇨약이라던가 고혈압약이라던가 이런 걸 드시는 게 있을까요? 아, 그런 건 제가 전혀 없고요. 네. 같이 복용하는 그 약이 그 신경 안정제라고요. 신경 안정제요? 네. 네, 같이 주시더라고요. 네. 그러시고 혹시 이제 다리 쪽하고 무릎, 발바닥 이쪽은 시린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혹시 그러면 이 위쪽으로는 열증 증상이 있으실까요? 뭔가 얼굴이 홍조가 올라간다던가 아니면은 좀 뭐 가슴이 답답하다던가. 아, 네. 저기 오른쪽 팔 이쪽 부분도 시려요. 아, 오른쪽 팔도 시리시고요. 네, 팔도 이렇게 좀 긴 팔 안 입고 하면 네. 계속 이렇게 차가운데 이제 조금 다리보다는 덜 하니까 네. 계속 또 팔을 많이 움직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열감은 제가 좀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이제 그게 자주 반복을 신경을 좀 쓰면 좀 긴장되면 좀 더웠다가 또 금방 추웠다가 이건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 이게 큰 수술의 후유증이고 그게 뇌수술이니까 이게 좀 다리와 팔 쪽으로 내려가는 감각신경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운동 쪽은 완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재활이 되셨지만 이런 감각이 지나가는 신경의 통로들은 아직 100% 재활은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춥지는 않지만 추위를 느끼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감각신경을 재활을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네, 운동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움직여주면 되는 게 재활이지만 신경은 이걸 느껴야 재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감각, 이게 통증 감각이고 냉온을 느끼는 감각이긴 하지만 이제 팔이나 다리 쪽에 직접 침을 계속 꾸준히 맞으시게 되면은 그 통증을 그 시린 감각과 어머니 말씀하신 그 마비 감각을 좀 계속 침을 맞고 부항을 하시고 뜸을 뜨시고 그것들 자체가 신경에 대한 일종의 자극이에요. 꾸준히 자극을 주는 것 자체가 재활이 되시니까 재활을 그렇게 침 치료로 인해서 재활을 꾸준하게 하시면 조금 좀 회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열한 증상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침 맞으시면서 꼭 보약을 좀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